새로운 형태의 치즈인데요. 치즈에다가 코코넛 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든 초코 가루 걷어서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초콜릿 섞어서 만든다든지 치즈를 아니면 이렇게 어떤 막 계피 소금 설탕, 계피 소금 설탕을 끓여서 같이 넣는다든지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배, 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 공차, 체다, 조유청, 파마산, 치즈청, 천혜향청,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섞어서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만든다든지 맥주와 과일주, 기타 다른 술 종류를 치즈하고 섞어서 술 맛이 나는 치즈를 만든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치즈에다가 어떤 견과류를 좀 넣어가지고 같이 만든다든지 치즈에다가 찹쌀풀과 한청가루, 젤라틴을 넣어서 쫀득쫀득한 이런 치즈를 만든다든지 또는 것을 각각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섞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치즈에다가 마늘 가는 거 또는 진간장 참 소금 보통 설탕 넣잖아요. 소금 설탕을 잔뜩 넣어가지고 또는 어떤 달고나 설탕 후라이팬에 제가 이렇게 설탕 넣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설탕을 물을 넣지 않고요. 그냥 녹이면 이게 달고나 카라멜화 되는데 그걸 토치를 한번 줍니다. 그것이 이제 달고나 설탕인데 이렇게 달고나 설탕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소금 이렇게 줘.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각종 거 유자청,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 체다, 주유청, 파마산, 체리청, 천혜향청, 수정가청, 각종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설탕, 달고나 설탕으로 판매를 한다 그랬죠. 기존에 소금 설탕에다가도 이런 과일잼과 과일잼들을 또는 치즈가루 같은 거, 뭐 후춧가루, 뭐 그러니까 과일잼과 과일청들을 또는 과일주를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소금과 어떤 그 설탕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음식에 첨가를 한다고 그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과일 첨가 과일잼 또는 맥주나 과일주, 술을 첨가해서 치즈를 만든다. 술을 첨가해서 치즈를 만든다는 게 독특하겠네요. 그 다음에 각종 초콜릿을 첨가할 수 있다. 코코넛 가루나 이렇게 있던 뭐 바나나 같은 액상을 좀 전혀를 이렇게 해서 만든다. 기존에 치즈가 있다. 기존에 있다 그러면 기존의 치즈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잘라가지고 그것을 다른 치즈하고 섞어줄 수 없을까요? 크림치즈나 체다 치즈, 파마산 치즈가루 섞어서 좀 더 치즈 맛이 풍성한 그런 치즈를 만들 수 있는데 치장이 진하게 나는 그런 치즈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마산 치즈가루하고 섞어주면 진하게 납니다. 뭐 체다 치즈하고 파마산 치즈를 저는 보통 같이 넣는데 치즈 양이 굉장히 진하게 나는 것은 파마산 치즈입니다. 파마산 치즈 기존의 치즈에다가 파마산 치즈 가루 또는 체다 치즈 가루, 크림 치즈를 섞어서 새로운 형태의 치즈를 만들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치즈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치즈에다가 소금과 설탕을 잔뜩 넣은 채 엄청 달달한 또는 초콜릿 가루, 카코넛 가루, 뭐 이렇게 그다음에 견과류 가루가 들어가거나 건포도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호두 뭐 어떻게 아몬드 뭐 이렇게 뭐 크림베리 뭐 다양한 것을 넣어서 새로운 형태의 치즈를 먹으면은 건과일 건포도가 씹히거나 크림베리가 씹히거나 이렇게 아몬드가 씹히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땅콩버터가 들어간 치즈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간 치즈, 커피 크림이 들어간 치즈, 커피하고 생크림을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그것을 커피 거기 그 가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맥신 커피 같은 게 가루 커피 녹여가지고 다시 생크림하고 섞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커피 생크림을 제가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빵에 넣으면 엄청 맛있다고. 여기다가 그 생크림은 소금 설탕 이렇게 꿀을 넣거나 꿀이 제일 나요. 소금 설탕을 좀 미세하게 녹여가지고 섞어줍니다. 녹여 아니 알은 미세하게 가루로 해서 안에서 저절로 녹도록 그렇게 생크림을 만들고 그 커피 크림을 섞어주면 모든 형태의 다양한 크림을 섞어서 치즈를 만들어줍니다. 이해가 가시죠? 첫 번째는 기존에 만들어진 치즈 종류가 뭐가 됐더니 치즈 플러스 크림 치즈 또는 파마산 치즈가리 체다 치즈를 섞어줘. 원래는 이제 체다 치즈하고 파마산 치즈를 섞어주는 게 치즈 맛이 제일 진하게 나요. 이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새로운 치즈를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잼 또는 맥주나 과일주를 넣어서 다양한 형태의 술을 넣은 그 치즈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금 설탕을 기존에 소금 설탕, 설탕이 잔뜩 들어가는 거 넣고 아니면 초콜릿 가루, 코코넛 가루, 그다음 과일 파우더, 과일 같은 거를 잘라서 넣어 복숭아 같은 거 잘라서 넣어주거나 또 다른 맛이 낼 수 있잖아요. 바나나 같은 거 넣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체다 치즈에다가 아니 뭐 간장 넣으면 어떠냐라는 거죠. 간장 넣어서 진간장 같은 걸 좀 익혀가지고 생간장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익혀가지고 생간장 맛이 느껴지겠죠. 진간장, 뭐 참치 액젓, 그다음에 기타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 굴젓, 그다음에 새우 액젓, 모든 종류 액젓 종류를 넣어준다는 거죠. 프로테이지를 따라 그럼 또 다른 형태의 치즈가 나오는 거, 제가 개발한 치즈가 되는 거죠. 카이막 제조에도 이같이 할 수 있어요. 카이막 제조, 뭐 터키 카이막 얘기하는 겁니다. 카이막 제조나 퐁듀 제조에도 동일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설탕만 넣어도 되겠지만 진간장을 좀 익혀서 진간장, 참치 액젓,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굴젓, 이런 굴소스 이런 것들 다양을 넣어서 맛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청양고추를 체다 치즈에다 청양고추를 갈아서 넣어준다든지, 와사비 가루, 일본 사람 와사비 좋아하죠. 그러니까 와사비 가루, 겨자가루를 익혀서 넣는다든지 후춧가루를 넣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향신료를 넣어서 맛을 만들어 갑니다. 치즈에다가 토치 불맛을 준 이런 건 치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치즈를 하나 요리로서 새로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고요. 이같이 기술 고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플레인 요구르트인데 소금 설탕만 들어가거나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진간장 넣거나 참치 액젓 넣거나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플레인 요구르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소금만 간이냐, 이렇게 진간장도 간이다.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까나리 액젓, 굴소스 뭐 다양한 것을 이용해서 기타 다양한 소스를 섞어가지고 치즈를 만든다, 이 개념입니다. 양념 불닭, 양념 통닭에 양념 소스 있잖아요. 양념 통닭에 양념 소스 있잖아요. 닭 소스, 치킨 소스, 그걸 섞어주거나 아니면 불고기 맛이 나는 불고기 액상을 좀 섞어줘서 불고기 맛이 나는 치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육볶음 나는 그런 치즈 그런 것들 나올 수도 있고, 치즈에다가 철갑상 알을 섞어 익혀가지고 같이 섞어서 치즈를 많이 이렇게 씹히잖아요. 톡톡톡.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 날치알, 양미리알, 이렇게 알들을 명란알을 섞어줘 갖고 명란 치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저는 그것을 요구르트로 명란 이렇게 알들을 넣어서 명란 요구르트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맛있다고 생각하면 맛있게, 또 장어 같은 거를 아예 그냥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를 갈거나 좀 약간 건더기를 좀 넣어서 그렇게 해서 치즈를 먹되 이제 그런 맛이 느껴지는 그런 획기적인 치즈, 저는 또 그런 요구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깐새우가 결합한 치즈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뎅에다가 제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뎅 이렇게 어떤 프로테인을 섞어도 되지만 쇠고기 오뎅, 닭고기 오뎅, 돼지고기 오뎅, 칠면조 오뎅 이런 건 없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여기다 야채도 넣을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또 낙지, 오징어, 쭈꾸미 오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복 오뎅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이직을 많이 넣어줘. 굴 오뎅, 굴로 만든 오뎅이 있을 수 있어요. 굴을 프로테이직을 많이 넣어 굴맛이 나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오뎅에다가 초콜릿 오뎅, 초콜릿 코코넛 같은 거, 코코넛 파우더 넣는다든지 씹히도록 그렇게 오뎅을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각종 커스터드 크림을 넣은 오뎅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견과류를 넣은 오뎅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소세지를 넣은 오뎅, 소세지 넣은 오뎅 만들면 안 됩니다. 소세지 넣거나 해물 런치 오뎅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뎅인데 약간 찹쌀풀을 좀 써가지고 찹쌀풀, 밀풀, 쌀풀, 볶은 기리풀을 섞어서 볶은 찹쌀풀도 되고요. 볶아갖고 해도 됩니다. 섞어서 볶은 찹쌀풀
오뎅 이렇게 만드셔도 되죠. 원래는 밀가루로 넣었는데 볶은 찹쌀가루로 만든 볶은 찹쌀가루, 볶은 쌀가루, 볶은 귀리가루 이런 걸로 만든 그것은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밀가루를 좀 프로테이즈를 섞어도 들어가고요. 원래 이렇게 떡볶이도 밀떡이 있고 쌀떡이 있듯이 오뎅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깐새우가 잔뜩 들어간 그런 오뎅 이런 것들도 제 기술보다 깐새우를 잔뜩 갈아 넣어가지고 깐새우 오뎅, 새우 오뎅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등어 오뎅, 고등어만 단독으로 잔뜩 넣어 고등어 오뎅, 참치 오뎅, 그다음에 연어 오뎅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꽁치 오뎅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선 종류를 하나를 딱 합해갖고 오뎅을 이제 그거 하나 단독으로 만들어서 오뎅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거예요. 이것은 제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함부로 상업화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식품산업과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보다 더 큰 게 식품산업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술을 연구해서 상업화를 지향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술을 너무 무단으로 지적재산권법 5년 이하의 징역과 어떤 5천만 원의 벌금 민사소송은 따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이 무단으로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방송 관계자들이 보시는 건가?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과 각 국가의 기관들, 카이스트, 지적세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 많이 나와요. 저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오픈AI에서 소라 그 기술도 제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렇게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뭐 스마트폰이나 유선전화 연결할 수 있다. 또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쇼핑몰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그대로 하셨어요. 제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구조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뭐 어떻게든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갖고 유튜브, 넷플릭스 방식으로 해서 방송을 하루에 이렇게 4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다라는 거죠. 깔린 게 유튜브, 넷플릭스 그게 저기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 하루 이렇게 40개 틀어주면 그게 방송이 500개도 방송 만들 수 있다. 인터넷 전화하고 연결해서 공급 전화도 공짜로 주고 유료 무료를 나누고 소비자 동영상 어떤 소비자 동영상 올려가지고 홈페이지처럼 블로그처럼 운영해주면서 거기 광고도 할 수 있고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하시나 봅시다. 또 여행자 각종 여행지에 대해서 수백만 건의 동영상을 가깝게 찍어서 여행지 전문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 안에서 이게 들어가서 아바타가 있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로드뷰 방식으로 구경을 하고 상점 안에도 로드뷰를 확대를 해갖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로드뷰에서 그 안에 상점 구매를 둘러볼 수 있고요. 클릭을 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다 아바타들이 이제 나 대신 움직이면서 그럼 전 세계 다른 사람의 아바타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실시간이 될 수도 있고 실시간 소셜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사람을 거기서 여행지에서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만 건의 어떤 여행지가 들어올 거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가상으로 여행지를 만드는 지금은 이제 핫플레이스를 찍어서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가상으로 여행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터넷 전화도 그렇게 국제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그렇게 하듯이 제공이 되고요. 그러고 이렇게 번역만 잘 되면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스마트폰에 만약에 이것이 탑재가 되어 있다면 스마트폰에서 내가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조 번의 수백조 번의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잘라서 이게서 1cm나 0.5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같은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으면 이 소셜 네트워크 안에서 상대방 하고 있는 이 소셜 하고 있는 상대방이 몇 미터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 이런 부분의 기술 구조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쇼핑몰, 가상 쇼핑몰을 실제 이제 어떤 전 세계 유명 쇼핑거리, 전 세계 유명 어떤
쇼핑몰을 촬영해와가지고 그 안에 상품은 내 걸로 두는 거야. 이런 기술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거나 그다음에 볼링도 치고 게임도 하거나 친교를 이렇게 아바타에 들어가서 친교를 나누거나 물건을 구매하면 국내 배송, 해외 배송 되거나 이런 서비스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이제 그냥 가상으로 이렇게 쇼핑몰을 500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들어가서 소셜 네트워크도 하고 작동 게임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이게 그래서 물건을 클릭을 하면 실제 이게 사오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쇼핑몰을 만든다는 거죠. 쇼핑거리를 가상으로 여행지를 가상으로 만든 이런 서비스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 구조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도매 사이트, 전 세계의 도매 사이트 우리는 그들의 주소를 알지 못하잖아요. 소규모만 좀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전 세계 도매 사이트에서 일정 수량만 구매를 하면 도매 가격으로 주는 전 세계 도매 사이트 아이디어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제는 이제 거기서 이렇게 플랫폼을 한 데서 결제를 책임져 주고요. 또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렇죠. 물건이 잘 도착을 안 했거나 엉뚱한 물건이 오거나 수입할 때 그랬을 때 돈을 지급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결제 서비스도 대신 해주고요. 아니면 자신이 직접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죠. 전 세계 도매 플랫폼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또는 페이스북 이렇게 전 세계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 방식을 따라서 전 세계 방송, 전 세계 통신을 하는지 봅시다. 미국에도 지적재산법이 있는데 명백하게 이것을 남의 아이디어를 침해를 해서 멋대로 자기 걸로 만드는 이런 구조,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올 텐데 그걸 버젓이한다는 게 너무 황당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화로 결제를 한다는 거죠. 전화로 이렇게 상대방 스마트폰 또는 어떤 특정 기기, 은행에 있는 잔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해서 어떤 내가 전화로 이렇게 그쪽 계좌번호를 불러주거나 그냥 이렇게 문자로 전송하거나 이렇게 뭐 상대방 이렇게 뜨고 물건 얼마 샀으면 그때 해서 이렇게 예스 그 결제를 요청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한테 이제 문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스 치면 이렇게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쪽 직접 안 가도 되니까 전화로 할 수 있거나 두 번째는 카드 번호. 그냥 카드 번호를 쳐가지고 거기서 전화로 카드 번호 쳐서 여기서 승인을 이제 카드 어떤 기기가 없이도 상관없네요. 전화로 어플 앱이 있으면 그래서 카드 번호만 하면 이렇게 승인하면 카드에서 이렇게 나한테 문자 오면 예스 하면 딱 이렇게 결제가 되는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화로 한다는 거죠. 전화로 유선전화, 스마트폰, 일반 전화 뭐 다양하게 일단은 스마트폰이 되겠죠. 아니면 그것을 데스크탑, 데스크탑에서도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데스크탑에서도 전화를 다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터넷 전화를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에서 인터넷 전화를 제공을 했을 때 기타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죠. 네이버에서도 할 수 없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그걸 기반으로 이 스마트폰 일반 전화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사실상 인터넷 안에서 자동 전화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떤 유튜브나 넷플릭스 기타도 동영상 플랫폼 이런 데서도 또는 아니면 구글 같은 데가 문서를 찾았을 때 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컴퓨터에 전화번호를 부여하자. 또는 아니면 인식 코드, 유동 IP는 있지만 인식 코드는 없거든요. 고정 IP처럼 인식 코드를 숫자 방식이나 문자를 섞어서 그것만 써놓으면 구글에 있는 어떤 구글에서 내가 찾은 문서가 문자나 사진 동영상 포함된 것이 나한테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 허용된 것에 해서 아니면 유튜브나 이렇게 또 넷플릭스나 기타 어떤 동영상 같은 것들도 사진 동영상 클릭을 하고 내 데스크탑 전화번호와 또는 인식 코드 아니면 내 스마트폰 전화를 주면 이쪽으로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다운로드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보냈을 때 상대방이 yes, no가 있어야 되고요. 미리 보기.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메일 같은 거 오더라도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열었다가 잘못해서 바이러스 감염된 하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미리 보기 식으로 해서 그건 이제 법적인 책임을 안 묻는 거죠. 위험이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동 성 이렇게 어떤 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남이 보냈을 때 진짜 곤란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정비도 새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짜로 만약에 해킹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쪽에 이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꼼짝없이 징역 사는 거 아니에요? 깜빡 가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정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yes, no를 갖다가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되 몇 단계를 확인하는, 외부로부터 보내온 이런 동영상이나 이런 파일들은 그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클릭을 한 것과 외부에서 보낸 것을 구분을 하는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어쨌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캠페인송입니다.